네, 자, 9월 23일 목요일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제 헝다그룹이죠. 예, 헝다그룹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서 세계 증시가 좀 출렁이었어요. 자, 그거에 비하면은 뭐 오늘 코스피도 뭐 0.41% 정도 하락 마감이 됐고요. 코스닥도 0.94% 하락 마감이 됐는데 나름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예, 왜냐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뭐 3% 넘게 출렁이고, 굉장히 크게 이제 세계 증시가 출렁인 거에 비해서 우리는 뭐 오히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그런 악재를 살짝 피해가는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나름 예, 제가 보기에는 나름 뭐 선방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. 지금 시장 상황은요. 뭐 방향성을 읽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세기는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종목 장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.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그런 종목 장세가 된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분간은 좀 계속 좀 되뇌이고 머릿속으로 좀 인지를 하고 그리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지금 시장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.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 코스피가 3천 일단은 3,100포인트 근처에서 쌍바닥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지지 라인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살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일단 지지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전저점인 3050포인트 근처까지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좀 뭐 개인적으로도 예, 그렇게 좀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.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3200포인트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가 뭐 이런 급락이 나오거나 또 뭐 이런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을 연출하기보다는요, 이런 좀 박스권 장세나 아니면은 이제 관망 장세의 흐름을 좀 보면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. 코스닥을 좀 보시면은요, 코스닥은 오늘 뭐 좀 약세, 이제 코스피에 비하면 좀 약세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, 일단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반면에 이제 코스닥도 외국인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이제 개인 물량들이 많이 터지면서 상당히 좀 약세 흐름이 마감이 됐는데요. 수급적으로는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나쁘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. 뭐 마찬가지로 다시 뭐 106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다. 저는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요. 대신 이제 단기적으로 헝다그룹이 이제 어떻게 또 시장에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이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만 어, 좀 어, 유, 좀 유의하면서 그렇게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수 상황 한번 살펴봤고요. 이제 장마감에서 내일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준 게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, 그러니까 엔터 관련주, 그러니까 미디어 관련주죠.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디어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르게 상한가에 안착한 버킷 스튜디오, 버킷 스튜디오가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쇼팍스, 그 다음에 뭐 에이스토리, 뭐 뉴 같은 그런 이제 미디어 관련주들, 이제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,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뭐 미나리도 한번 이래가지고 증시에 좀 많이 영향을 준 적이 있는데,
뭐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요, 단기적인 뭐 재미있는 단기적인 이제 테마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당분간은 뭐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뭐 내일까지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거래 가능한 그런 섹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행 관련주,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들, 뭐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.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이죠. 자,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5,000원 구간을 돌파하면서 오늘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대금도 상당히 굉장히 크게 터졌 2천억이 넘는 큰 거래대금이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요. 쉽게 밀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무거운 종목이기는 하지만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는데 좀 단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아니 단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좀 묵직하게 들고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대한항공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행주들도 마찬가지예요. 노란풍선이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에 대한 돌파에 대한 부분을 트라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.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19,000원 근처까지도 충분히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나 이제 모드 투어도 굉장히 좋은 흐름, 그 다음에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여행 관련주도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어요. 그리고 직원들도 계속 빠르게 이제 복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행 상품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.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섹터고요. 자, 또 하나 이제 LG화학이 바닥에서 이제 쌍바닥을 그리고 좀 올라오는 부분입니다. 전에 이제 악재가 있어가지고요. 상당히 좀 크게 빠졌었죠. 예, 그런데 이제 70만 죄송합니다. 자, 70만 원대에서 지지를 완전히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. 그리고 오늘 고가까지 끝까지 밀어 올리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좀 뉴스를 하나 좀 보시면은요, 이제 LG화학이 이제 GM의 배터리 공급을 재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GM의 리콜용 배터리 공급을 재개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악재를 좀 털어버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. 수급을 좀 체크해드리면요, 지금 보시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잘 들어왔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다시 이제 컴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내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CIS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뭐 전날에 비하면은 뭐 좀 약세지만 그래도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상황은 아니에요. 전에 비하면 완전히 크게 터진 상황은 아니어서 좀 눌러주는 구간이기 때문에요.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에코프로 BM, LNF까지 2차전지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내일도 우리 파이브 팩토리와 함께 또 좋은 수익으로 또 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관련주도 잘 챙겨서 기억하시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